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1.3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플러스 0.8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미국과 유럽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는 1.39%나 상승을 했는데, 어제는 다우지수가 나스닥 지수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디즈니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디즈니의 실적 호조로 인해서 다우지수는 오랜만에 나스닥 지수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는 오랜만에 빨갛게 물이 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그런데 현재 유럽 증시는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일일까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장중에는 상승 중이었는데 현재는 마이너스 전환을 했습니다. 자, 내일은 세계 증시에 약간의 조정이 찾아올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증시는 정말로 비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8월 달에 매매를 3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수익금이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매를 잘한 게 아니라 지금 증시 자체가 정말로 비이상적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8월 달은 휴가철이라서 8월 초에는 주가가 횡보 내지 하락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코스피는 하루도 쉬지 않고 8월 내내 계속 상승만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내일 하루 정도는 한국 증시에 과연 조정이 찾아올까요? 세계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지금 비이상적인 나날이 너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증시가 하락하는 걸 보면 내일 한국 증시도 조정이 올 것 같은데 과연 한국 증시는 내일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43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1.39%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는 아직 지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52주 신고가에서는 아직 한참 많이 남은 상황인데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00을 돌파하고 이미 신고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다우보다 코스피가 더 강하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다우는 빠진 하락폭과 상승폭을 비교해 보면은 얘네는 하락폭이 상당히 컸지만 상승폭도 컸고 한국은 그동안 오른 것도 없는데 하락폭은 어마어마했지만 지금 다시 올라온 게 2300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웃기지 않나요? 지금 증시 대기 자금이 50조가 넘고 동학 개미 운동이 펼쳐진 다음에 개인의 순 매수가 벌써 40조, 50조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수가 2300까지밖에 안 돼. 그건 왜 그렇다? 외국인이 순매도가 계속되고 있고 기관도 순매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올해 판 매도 수량은 24조고 기관 역시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관은 올해 14조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시 대기 자금이 많고 거래량도 지금 별로 없으니까 아니 지금 코스피 한 2400도 금방 뚫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주춤주춤 거리나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이 여러분 휴가철이라서 거래량이 바닥입니다. 코스피 지금 거래량을 보세요. 와, 씨가 말랐어요. 씨가 말랐어. 예전에는 여기에서 막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고 이만큼 터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수가 2300이 오고 그리고 개인 외국인 매수량만 봐도 상당히 적죠. 막 1000억 원대, 여기는 2000억 원대 막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다우지수는 1.39%가 올랐는데 어떤 이유로 다우와 나스닥은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요? 자,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백신 개발과 경기 부양책 기대라고 써져 있는데 경기 부양책 얘기는 일주일 전부터서 말씀드리지만 이 미국의 하원과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이 실업급여 때문에 지금 합의가 안 되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의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뉴스 때문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똑같은 이유로 또 올렸고 저는 뭐 백신 개발이 됐다 아니면은 뭐 백신 임상 시험이 통과가 됐나 뉴스를 찾아보니까 존슨앤존스 클린앤클리어 만드는 그 회사죠. 코다리19 백신을 임상에 들어가는데 임상에서 성공을 하면은 미국 정부에다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저는 여기에서 좀 퀘스천 마크를 그리고 싶은데 아니 지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거하고 백신 개발이랑 지금 무슨 상관이죠? 아 물론 이 뉴스도 있습니다. 여기 노바팩스라고 코다리19 바이러스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몇 명을 통해서 실험을 했고 여기서 또 뭐 항체가 생성됐으며 뭐 했으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노바백스 홈페이지라던가 여러 가지 기사를 좀 더 찾아보니까 3만 명? 올 가을에 3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에 돌입할 예정이고 그럼 지금 몇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나 보니까 131명이래요.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49명이었는데 그보다 2배 아니 3배 정도 많이 늘었네요. 여기서 뭐 중화항생 T세포가 확인되었다. 뭐 이거는 지금 너무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 아니 지금 여러분 어떠한 치료제든 중화항체는 다 생성이 돼요. 단지 이게 몇 일이나 더 가는 건가 그리고 또 변형 바이러스에는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데 중화항체는 대부분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 뉴스가 나온 다음에 노바백스의 주가는 20%가 상승을 했고 종가는 10%로 마감이 됐는데 와 우리나라든 지금 미국이든 전 세계 어떤 나라든 코다리19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착수한다 뭐한다만 하면은 이렇게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요. 아니 지금 얼마나 지금 여러분 과열이 됐냐면은 저는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옛날에 그 필름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근데 설마 이 코닥이 내가 아는 그 코닥인가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근데 코닥이 갑자기 주가가 지금 몇 프로가 올랐어? 120%가 올랐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상한가가 없어가지고 120% 그 130%도 오르는데 얘네가 지금 정리매매에 들어갔나? 우리나라 정리매매에 들어가면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아니 회사가 필름 만드는 회사인데 제약회사로 변신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318%가 저렇게 급등을 했다는데 아니 우리나라만 작전주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이렇게 작전주가 있군요. 참 너무 참신해가지고 참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뒤에 지금 주가가 떨어진 게 보면 이쪽에서 쫙 내려가는데 야 세계가 정말 진짜 버블의 현장을 여러분 지금 목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주가를 보시면은 0.52%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어제는 월트 디즈니에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와서 11.10%가 상승했고 이 종목은 나스닥이 아닌 다우에 상장이 돼 있어서 다우는 어제 1.39%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자, 그리고 환율은 1186원 어제랑 변화가 없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42불 어제보다 2달러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도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약간 순환매 장세네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제 내렸는데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하이닉스는 지금 일주일 연속 개인만 사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삼성전자가 상승하니까 코스닥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더군요. 근데 어제는 예스앤 예스텍이든 AD 테크놀로지든 다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다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오늘 잠깐 교대 근무를 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아침에 코스피가 이렇게 1.76까지 오르길래 2%대 상승이 나오나 싶었지만 역시나 거래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휴가철이죠. 8월 1일부터서 원래 8월 5일까지 이 시즌엔 휴가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도 별로 안 터지고 보통 횡보 내지 보합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8월은 좀 다르네요.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3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도 0.81%나 상승을 했지만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 계속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뜨는 거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사야 된다, 지금 사야 된다 하면서 빨려 들어가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진 종목이 오늘 많이 내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지수가 오르고 있으니까 아니야 오를 거야 아니야 오를 거야 하면서 자꾸 소설을 쓰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수가 오른 날에는 상당히 수익이 적거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지수가 내리는 날에는 빨리빨리 수익을 실현시키기 때문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저도 그냥 일개 개미에 불과하다라고 느낀 게 지수만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 지수가 좋으니까 외국인 기관이 사겠지 외국인 기관이 사겠지 하면서 자꾸 상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익절을 너무 늦게 해서 오늘 좀 손실을 많이 봤는데 주식이 여러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삼성에서 언팩 갤럭시 CNL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중계를 했는데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폴드 2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KH바텍이라던가 휴대폰 관련주가 오늘 좀 움직이나 봤더니 KH바텍 보세요. 오히려 마이너스 5.30% 하락. 외국인 기관 양매도에 개인만 샀죠. 자, 그리고 파트론 같은 휴대폰주도 오늘 아침에 잠깐 상승하더니 쭉 빠지고 MC넥스도 오늘 마이너스 5.51%가 빠지는데 갤럭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줄어들자 주가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외국인 기관은 오히려 매도가 나왔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어제부터도 계속 말씀드리죠. 여기 영상 보셔도 아시다시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원래는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8월 4일날 우리나라가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에 물건들을 압류하여 현금화를 시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돈을 지원해줄 예정이었는데 이러한 이벤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나미와 신성통상은 내렸고 8월 7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면제 미국과 중화권의 관세 면제가 끝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있을 줄 알고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사신 분들이 있지만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어제 내렸던 것처럼 이벤트가 개최되기 전에는 주가가 오르다가 이벤트가 끝나고 다 내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갤럭시 20라던가 휴대폰 관련주가 오르면서 많이 올랐고 KH바텍 같은 경우에 어제 6%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갤럭시 언팩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26,000원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갤럭시의 기대감이 낮았습니다. 자, 여기 언팩 내용을 잘 보시면은 생각보다 갤럭시는 많이 실망스럽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는 물론 유출 사진을 보고 말한 겁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관련 언팩이 딱 게시됐지만 다소 실망스러웠다. 오랜 펜으로 실망스러웠다. 참고로 여러분 갤럭시 20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실패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의 초점을 못 잡아서 갤럭시 20를 쓰는 유튜버나 혹은 아프리카 BJ분들이 없어요. 그만큼 실패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노트 20에는 뭔가 좀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별로 바뀐 점이 없어서 그런지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이야기가 많고 주식하시는 분들이야 뭐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이 실망스러움보다는 당연히 주가가 오르겠지 하는 기대감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소문난 잔치를 노린 매매가 상당히 안 좋아요. 모나미 그리고 신성통상 계속 내리죠. 이 잔치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계속 내립니다. 자,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어때요? 외국인이 샀고 개인은 팔았고 그 다음에 유니온은 외국인 기관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걸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거 있죠? 아, 이거 관세 면제 때문에 내일 가겠구나. 이게 지금 미국 현지 시간으로 따지니까 우리나라 내일 장이 끝나고 이제 되니까 아마 금요일날 베팅 들어가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어오라고 오늘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보고 들어와라 하고 개인들이 내일 들어올 걸 생각하고 미리 선침해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올랐다가 빠졌잖아요. 8%까지 올랐다가 다 빼버렸어.
유니온이랑 유니온 머티리얼즈 누가 대장이냐? 당연히 유니온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대장이었어요. 왜?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이라던가 혹은 투자 주의가 걸렸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어요. 주가를 이미 투상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리면은 단일가 매매에 접어들거나 혹은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고 신용이 막혔으니까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대신 올렸는데 오늘은 사뭇 다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6%밖에 안 올랐지만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8% 다시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즈보다는 이제 유니온 쪽으로 더 수급이 가고 있는데 내일 들어가면은 상당히 고달플 수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라서 물리고 난 다음에 제발 우리 럼프형 중화권 애들 그냥 좀 조져주세요 하고 물 떠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시면은 아침부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코스닥을 점령하셨는데 오늘은 정말 손바뀜이 많이 나왔어요. 개인이 아침엔 사고 기관이 다시 샀다가 외국인으로 넘어가면서 정말 정신이 없더군요. 보세요. 10시 17분이죠. 외국인이 매수로 잡히고 개인과 기관은 매도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1시가 되니까 다시 개인이 매수, 외국인이 매수, 기관은 매도. 상승과 하락 종목은 코스닥은 1%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뭐 비슷비슷한데 오늘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매수해주는 주체들이 너무 적고 휴가철이라서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좀 못 파는 게 너무 아쉽더군요. 그리고 하락한 종목이 코스닥엔 더 많았는데 저도 오늘 스윙으로 가지고 있던 한 종목이 계속 내려가지고 정말 멘탈이 붕괴가 되더군요. 특히 수익 구간을 많이 줬는데도 욕심을 부리다가 그걸 못 챙기니까 제가 정말 오늘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종목을 매매하셨나요?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솔브레인 아시죠? 불화수소 관련주. 예전에 지소미아 때 올랐던 주식인데 솔브레인 홀딩스하고 이제 분할을 해서 솔브레인이 재상장이 됐어요. 이 솔브레인 홀딩스도 보면은 오늘 상한가를 갔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매수 주체는 기관.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매매했던 캠트로시스가 오늘 또 오르더군요. 2차 전지 관련주가 확실히 강한 것 같습니다. 삼성 SDI하고 이노베이션이 어제 잘 갔는데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삼성 SDI 오늘 0.32% 상승. 근데 윗꼬리가 나왔죠. 그리고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83%. 이것도 보시면은 윗꼬리가 나왔는데 와, 이런 애들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주를 보셔도 LG화학, 삼성 SDI 뭐 이렇게 2차 전지주가 대부분인데 오늘은 뭐 에코프로도 같이 움직이더군요. 에코프로는 MLCC인데 이제 전기차 쪽에서 내연기관이나 아니면 MLCC라던가 이쪽 돌아가면서 시세를 좀 주나 싶었더니 오늘도 이 에코프로는 좀 윗꼬리가 나오면서 약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외국인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왔고 시간에서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어제 핫했던 종목들은 오늘 다 내리더군요. 한미약품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얘는 지난번에 임상이라던가 혹은 기술 수출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은 기술 수출은 항상 3번이나 캔슬, 취소를 해가지고 우리 주주들을 엿먹였던 종목이라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급등하면은 정말 위험하다. 얘는 전적이 벌써 3건이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9시 13분부터서 벌써 15%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뭐냐. 한미약품이 15% 이상 오르면서 VI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한미사이언스는 1%대밖에 상승이 안 나오더군요. 두 종목 다 분명히 상한가를 동시에 갔었고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면은 한미약품은 맨날 윗꼬리가 나오고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는 그래도 상승으로 끝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일단 한미약품 오늘 보시면은 마이너스 1.39로 끝났죠. 그리고 보시면은 매번 윗골이에요.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얘는 전적이 많아요. 상한가 가면 그 다음날 무조건 개파라. 근데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기술 수출이 해지됐다 이런 뉴스가 맨날 나오는데 오늘도 보시면은 정말 쓰레기 같은 모습이죠. 상한가까지 점상으로 보내놓고 그 다음날 바로 개파라. 단일가라서 이거 못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탈출하고 싶어도 단일가라서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탈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제 그냥 상한가를 갔다 오늘 그냥 시초가에 샀다 그럼 오늘 마이너스 13% 때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미약품을
제발 내일 들어가지 말라. 여기서 이야기했죠. 제발 여기서 한미약품 이거 지금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고 저 찌라시 별로 대단한 거 아니다. 벌써 임상에 대한 이야기,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3번이나 나왔고 3번이나 빠꾸됐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물론 한진칼처럼 경영권 승계 문제도 있다고도 하지만 그럴 거였으면 오늘 그냥 점상으로 보내가지고 그냥 잠가버렸어야죠. 외국인이랑 기관이 샀는데요. 어제 말씀드렸죠. 유니온 머트리얼즈 보면서 외국인이랑 기관은 밑에다 깔아놓고 산다. 근데 이렇게 밑에다 깔아놓고 사고 2% 먹고 나갔다. 개인들이 이렇게 던지는 물량 밑에서 다 받아먹고 사자마자 바로 위에다 걸어놔요. 그러면 개인들은 외국인 기관이 잡히네? 들어가. 그 다음날 매수하는 순간 얘네는 마이너스로 되면서 외국인 기관이 뭐 1% 2% 먹으러 들어왔겠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얘네는 그러고도 남아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얘네들이 지금 뭐 지분율이 별로 없지만 들어왔다. 아직까지 신경 쓸 만한 매수 수량도 아니에요.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놓은 이유가 막 지금 종목 토론방이나 이런 데를 가보셔도 알겠지만 얘가 뭐 단기 과열을 갈 거를 지금 피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소설을 여러분이 너무 쓰면은 익절도 안 되고 손절도 잘 안 되는 법입니다. 이런 종목은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물론 이런 종목이 나중에 또 뭐 코다리 식구 치료제 이런 뉴스로 올릴 수도 있는데 오늘 나왔는데도 안 가더군요. 한미약품 보세요. 뭐 북경 한미에서 이안핀 코다리 식구 혁신 재창출 도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찌라시 띄우고 기관 연기금이 다 팔고 튀었습니다. 금융투자하고. 그래서 저런 찌라시 보고 또 들어온 사람들도 안 좋고 이게 뭐예요? 19%까지 올려놓고 계단 시가락에 진수를 보여줬어요. 한 번도 안 올리고 그냥 쭉 빠지는데 개미들 다 죽습니다. 이거 위에 물리신 분들 70층에도 사람이 있어요. 70층. 76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기술 수출 해지되고 요만큼 되고 요러고 이 세 번 다 똑같은 이슈로 이렇게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저런 종목을 사게 되냐면은 뭐 엑세스 바이오라던가 이런 종목 보면은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상한가. 우리 빌 게이츠 형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거래 정지된 다음에 그 다음날에도 오르고 오늘도 올라. 그리고 막 시간에서도 오르고 막 이렇게 되니까 나도 한번 먹어보자 하고 어제 점상에 있는 한미약품이라던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따를 하거나 오늘 빠지는데 들어가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식으로 돈 벌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보고 차트를 보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냥 그게 1 더하기 1처럼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DPC가 오늘 아침에 빠지는데 오늘은 이 키이스트 혹은 LB세미콘이랑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DPC가. 자, LB세미콘은 아침부터서 하락을 했고 내렸습니다. 근데 DPC는 대장주의 기한인가요? 오늘 2만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어제 DPC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드렸는데 방탄소년단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얘네가 1위를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날 경우에는 안 올라간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 관련 뉴스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찌라시가 하나 떴죠. 무슨 찌라시일까요? 빅히트 상장 예비 심사 결과가 지연이 됐지만 심사 통과 자체는 무난히 이뤄질 것이다. 이런 찌라시가 나오면서 오늘 DPC가 갑자기 장중에 2만원대를 뻥 하고 뚫고 들어갑니다. 장중에는 분명히 외국인인 매수였지만 기관이랑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은 먹튀를 하고 튀었어요. 보시면은 장중 누적 보세요. 기관이랑 외국인 보세요. 외국인 초반에 사는 척 하다가 기사 뜨고 다 팔고 종가에도 그냥 팔고 튀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이렇게 잡혔지만 투신이죠. 근데 이 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LB세미콘은 방탄으로 움직이는 애고 키이스트도 방탄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DPC는 빅히트 상장으로 움직이니까 오늘 좀 다른 이슈 때문에 DPC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는 가는데 왜 쟤는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방탄소년단들이 이번에 빌보드 차트 뭐 1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예전에는 1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최근에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런지 잘 안 되더군요.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을까요? 보시면은 오늘 매수한 종목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종목을 끌고 가서 오늘 차익 실현을 했는데 어머 1000만원이나 버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인데 여러분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 1000만원이라는 이 수익금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수익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저는 생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번 달까지 1억을 찍을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잔고에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만약에 4천만 원까지 상승하면은 2달 동안 매매해서 번 수익이 1억이 되니까 그때 차익 실현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매매를 하루 쉬고 통장에 있는 돈을 싹 출금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 한 종목만 놔두고 매매를 안 했는데 손이 근질근질 거리더군요. 왜냐하면 어제도 지수가 상승하고 오늘도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어제도 제 기준으로는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사이버머니랑 마찬가지예요. 돈을 안 꺼내면은 이거는 그냥 써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날릴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에서 돈을 꺼내려면은 매매를 쉬어야지 돈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제는 매매를 하면 안 됐고 어제는 하루를 참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땡기는 종목 아까 막 DPC도 보였고 알서포트도 보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막 다 보여서 매수 버튼에 손이 간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한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4천만 원이 되면은 수익금을 익절하고 당분간 주식을 쉴 예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진짜 거의 2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매매만 했는데 이게 여러분 절대 주식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일단 주식을 열심히 하면은 탈모도 오고 거기다가 막 이빨도 빠져요. 제가 벌써 지금 이빨이 3개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빨이 빠진지를 몰랐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이빨이 없는데 주식에 집중하느라고 이빨이 없는지도 몰랐어요. 거기다가 막 구내염 때문에 아파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음식의 맛을 못 느껴요. 가끔 뭐 딸꾹질이라던가 혹은 재채기도 계속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다리 씻고 환자로 진짜 지목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건강에 신경 쓰면서 하고 있는데 막 귀를 만져도 귀에 막 고름주머니가 있어서 막 터지고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니라서 진짜 딱 1억만 찍고 이제 그만하자 너무너무나 쉬고 싶었습니다.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많이 상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매매하지 말고 이 한 종목만 익절하고 이제 끝내자. 제가 이 이야기를 생방송에서 잠깐 했지만 제 계좌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3천만 원 그냥 익절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그냥 뭐 스캘핑을 하든 다른 매매를 해서 돈을 벌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그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1억 갖다가 1천만 원 10% 먹으려고 해보세요. 절대 쉽지 않아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1% 올랐다가 내렸다가 2% 올랐다가 내렸다가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팔았으면은 200만 원인데 하면서 막 안 팔았는데 이렇게 쫙 내려가 봐. 그럼 다시 본전이 오거나 아니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멘탈이 좀 케어가 안 돼요. 멘탈이 케어가 안 되고 조금 벌고 나갔다가 다시 샀다가 이렇게 하기도 솔직히 힘들어요. 금액이 크면은. 그래서 제가 뭐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를 못 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또 시총이 큰 종목도 아니고 거기다가 팔고 사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하니까 제가 익절을 늦추게 되고 내리는 종목이 더 많은지 알고 있는데도 자꾸 매도 버튼에 손이 안 가더군요. 장중에 지수는 좋고 코스피 코스닥 잘 나가고 있는데 내 종목은 내리고 있어. 하지만 나는 강성주주. 1, 2% 하락에는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습니다. 벌써 몇 일째 저 종목을 내가 들고 있었는데 뉴스 하나만 뜨면 무조건 날아간다. 제발 뉴스 하나만 떠라. 뉴스 하나만 떠라. 이렇게 계속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에요. 자, 상승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총 수익금을 1억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너무너무나 강했습니다. 아까 수익금이 800만 원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3,800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앞으로 2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약 2% 정도만 상승하면은 저는 목표 수익금을 달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딱 2% 내가 원하는 수익금의 2%를 남겨두고 이 종목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죠. 이거를 빨리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해서 1억을 만들어 보자. 하지만 왠지 자신이 없었어요. 왜 그렇다? 자, 제 매매 내역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2천만 원을 채워 보려고 하다가 300만 원을 때려 맞았고 여기서는 4천만 원을 돌파했고 5천만 원을 돌파하다가 여기서 또 때려 맞았고 여기서는 또 6천만 원을 찍어 보려고 하다가 또 때려 맞았고
매 순간 얼마를 찍어야 된다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매매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기서 3,800만 원 수익을 딱 찍은 다음에 200만 원을 찍어야지 하고 다른 종목 들어갔다? 그러면은 매매가 실패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못 자르겠더군요. 익절을 못 하겠어.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제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으니까 못 던져요. 내 물량을 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휴가철이라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 휴가 갔고 거래량도 없고 이거 어쩌지? 미쳐버리겠더군요. 갭이 떴을 때 그때 한 번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던진 거죠. 그리고 가만히 놔뒀습니다. 자,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승 중이던 종목이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3,800만 원까지 수익금이 생겼던 게 이제는 2,800만 원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약 5% 정도 내리면서 내 수익금에 1,000만 원이 날아간 거죠. 와, 이때부터 멘탈이 나가려고 해요. 왜? 야, 저때 팔았으면 1,000만 원인데 이거 팔았다 다시 샀어도 얼마야? 팔았다 다시 살 걸. 괜히 200만 원 더 벌려고 했다. 그냥 아까 자를 걸. 아니야, 나는 강성주주야. 이거는 잠깐 개미 털기고 여기서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쫙 올라갈 거야.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남아있어. 수급은 남아있어. 근데 여러분, 수급에 집착하지 말라는 게 오늘 제가 직접 겪은 얘기 때문에 그래요. 수급은 장중에 이렇게 계속 잡혀 있으니까 분명히 투심은 살아있다.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생각을 했지만 코스피 코스닥 종목 중에서 내린 종목이 더 많은데 지수 보고 그냥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도저히 방 안에 있으면은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거 안 보고 있으면 분명히 오를 것 같은데 밖에 나갔다 오자 해서 제가 오랜만에 밀면을 사 먹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번에 찍은 사진이지만 오늘 또 갔어요. 그래서 밀면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자, 오늘 만약에 내가 수익을 크게 거두면은 오늘 매매법 제목은 밀면 매매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놨는데, 밀면을 먹고 집에 와서 주식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수익이 반토막이 났어요. 막 미쳐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3,800만 원의 수익에서 아까 2,80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잠깐 점심 먹고 오니까 수익금이 1,500만 원이 됐네. 뭐 한 거지? 아까 자르고 다시 샀거나 아니면 자르고 그냥 끝냈을 거라면서 내 자신을 너무 책망하게 되고, 내가 왜 저 1억 원이라는 수익금에 집착을 했을까? 이거 왜 이랬지? 유튜브에서 괜히 이런 거 보여주다가 좋은 일 하나도 없는데, 왜 자랑하려고 저걸 해가지고 하면서 막 내 자신을 책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반이라도 건진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결국에는 종가에 다 던졌습니다. 사주는 사람이 종가에밖에 없더군요. 보시면은 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식 다 던졌고 수익금 어제 거의 다 출금했고, 오늘 이 종목도 매도했으니까 이틀 뒤에 수익금 다 출금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3,800만 원의 수익이 반토막에 반에 반토막이 나서 1,100만 원밖에 못 벌어서, 지금 이거는 금액을 떠나서 내 자신이 너무너무나 바보 같고 너무너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수익금 찍는 거 이거 안 보여주고 그냥 내 소신대로 했으면은 오늘 익절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유튜브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내가 제때 익절을 못한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이 수익금 공개를 원래 잘 안 했어요. 근데 2년 전이 아니라 한 4년 전, 5년 전, 6년 전 영상을 보면은 매일 매매할 때마다 매일 계좌를 깠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증권사에서 광고를 찍은 다음에 금강원을 만났는데 금강원에서 나한테 막 시정 조치를 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계좌 까고 이러지 말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한 몇 년 동안은 계좌를 안 깠는데, 어느 날 생방송을 하는데 어떤 시청자 몇 명이 와가지고 네가 지금 결혼을 못한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예요. 돈을 못 벌어서. 내가 얼마 버는지 네가 어떻게 알고 나보고 돈을 못 벌어서 결혼을 못했다고 하는 건가. 열받아서 계좌를 한번 탁 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하루 이틀 수익 난 거면은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만 이렇게 오픈을 해보자 해서 한 달 정도 오픈을 했는데 갑자기 목표가 생겼어. 야, 이거 1억 한번 찍어보자 해서 1억을 목표로 한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오늘 던져서 1억을 맞출 예정이었는데 못 맞췄어. 근데 지금 매매를 해서 또 1억을 찍으라면 찍을 수 있을까요? 못 찍어요. 나 이미 멘탈이 나갔어.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뭐 계좌 공개를 안 할게요. 나중에 1억 찍으면 뭐 계좌 공개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또 8천만 원 돌파하려고 하다가 한번 또 꼬꾸라질 거예요. 지금 보면은 계속 얼마 돌파할 때마다 이렇게 손절하고 다 때려 맞았는데, 지금은 또 1억 찍으로 내일부터서 또 열심히 매매를 하면은 또 맞을걸요?
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모레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저 지금 주식 보유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 물려 있는 것도 없고 지금 수익금도 지금 출금 못 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단 수익금 좀 뽑고 재정비를 한 다음에 다음에 뭐 1억을 찍고 그러면 이제 계좌를 좀 보여주거나 해야지. 여러분 이게 계좌로 오픈하니까 부작용이 몇 개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 주식을 알려달라, 무슨 종목을 추천해달라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유튜브 토네이션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좌를 오픈한 이후로는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군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로 동영상을 만들면은 하드값이라던가 여러 가지 자재비가 나갑니다. 카메라도 사고 뭣도 사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쓰는데 유튜브를 한다고 여러분 절대 돈 많이 못 벌어요. 이거는 제가 국세청에 세금 신고한 내역인데 500만 원도 안 돼요. 1년 수익이. 그러면은 이거를 12달로 나눠 보면은 한 30만 원 약간 넘게 버는 건데 그마저도 하드값 혹은 먹방을 찍으면은 먹는 값을 해면은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저렇게 약간의 짜잘한 후원금이라도 들어오면은 그걸로 하드도 사고 뭣도 사고 그러는데 요즘은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걸 보여주니까 아예 없더군요. 거의 한 3일 연속으로 이제 후원이나 저런 것도 안 들어오길래 당분간은 계좌 공개를 안 하고 나중에 1억을 찍으면은 그때쯤 한번 또 보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생방송을 할 때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3, 4명이 와가지고 네가 돈을 못 버니까 여자한테 인기가 없고 막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진짜 사고방식을 고치세요. 아니 돈 따지면서 결혼하신 여자분들은 나중에 돈을 날리면은 그 사람들은 이혼을 하고 다 떠나가고 그리고 돈만 보고 결혼하시는 분들은 꽃뱀도 아니고 세상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 사고방식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또 11,100원을 돌파했는데 얘는 오늘 공략할 타이밍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바로 올라갔어요. 스트레이트로 바로 올라가는 종목 들어가면 안 된댔죠. 이렇게 잠깐 빠졌다가 들어가는 것도 올라갈 수 있지만 제가 한 종목을 지금 계속 쥐고 있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돈을 오늘 뺐단 말이에요. 오늘 수익금을 출금하고 돈을 저쪽에다 빼놔가지고 통장에다 넣어놨는데 그 돈을 다시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 종목을 매매할까 이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돈을 다시 넣을까 말까 고민하니까 갑자기 여기서 쭉 빠지는 거 보고 야 이거 돈을 빼서 다행이구나. 안 그랬으면은 마음이 진정이 안 됐겠죠. 왜냐면은 아까 수익금이 반토막이 났잖아요. 반토막이 나가지고 얘 여기 전고점 돌파하겠구나 하면서 여기서 홀딩 해가지고 제가 오늘 버텼을 수도 있지만 오늘 안 들어가길 진짜 알서포트를 잘한 것 같아요. 얘는 근데 윗꼬리 전문가라서 전고점 돌파하면 무조건 반이라도 차익 실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들어갈 틈이 별로 안 보였고 들어가봤자 여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별로죠. 보통은 막 11,500원까지는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은 안 되더군요. 그리고 얘 오늘 코스닥 종목인데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잖아요. 자, 그리고 한미글로벌이라던가 이런 종목은 한미약품 관련 주라서 오르나 싶었더니 어제 다 빼버렸죠. 얘도 안 갔고 오늘은 한미약품이 가면서 웬 3일제약이라는 애가 상한가를 가더군요. 근데 얘는 페이크였습니다. 자, 3일제약은 오늘 내렸죠. 왜? 한미약품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니까 얘가 상한가가 풀리고 투심이 없어서 내렸어요. 개인만 매수해서 이렇게 물렸는데 한미약품 관련주는 여러분이 진짜 먹기가 힘들어요. 진짜 쟤는 사기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동안 너무 페이크를 많이 썼잖아요. 한미 글로벌 얘도 어제 올랐다가 다 빠졌고 관련주로 된 애들은 약해요. 지금 1등, 2등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인데 한미약품이 박살이 났고 이건 뭐야 진짜 20%까지 올려놨다가 다 빼버리고 한미사이언스는 단일가인데 오늘 여기까지 빼버리고 이거 어느 정도 이런 데서 이렇게 좀 올려가야지 뭔가 기대감이 있지. 여기서 뭐 매딜선이 지금 살아있다 해서 이쪽에서 사야 된다 하면서 이런 데 접근하신 분도 있지만 내일 금요일입니다. 잘못하다 다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늘은 멘탈이 박살났지만 이 멘탈 관리가 주식하면서 제일로 중요합니다. 큰 손실이라던가 혹은 익절을 해야 되는데 익절을 못할 때가 뇌동매매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뇌동매매를 정말 여러분이 주의하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다? 수급이 있다고 익절이나 손절을 늦추지 말고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내 종목이 가는 게 아니니까 잘라줄 때 꼭 잘 자르자 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은 한국의 여름 휴가철입니다. 보통 추석이나 설 명절 전에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횡보 내지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휴가철은 무언가 좀 다릅니다. 거래량은 마찬가지로 바닥이고 적지만 상승하는 종목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잠깐 상승하고 오후에 횡보 내지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에 주가가 급등한다고 함부로 매수 버튼에 손을 올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상한가를 갔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 오늘 대웅이나 대웅제약 상한가 갔죠. 자, 대웅 시간에서 빠졌습니다. 물론 악재 공시가 나와서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한가를 보내놓고 시간에서 풀리고 반대로 엑세스바이오는 시간에서 6%나 상승시켜놨는데 장이 시작하고는 오히려 6% 이상 급락 나오는 경우처럼 요즘에는 이렇게 페이크를 주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미사이언스라던가 이런 종목을 봐도 상따가 지금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종목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단순히 여러분 지금 양봉으로 종가가 마무리된 종목은 종가 베팅을 안 하시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토니 스타크님, 스마일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